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상호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만났네요. 네. 그 전에 선거 기간 중이어서 네네. 선거 관련 말씀은 안 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다음부터 대통령이 돼서 그렇죠. 조금 좀 낯설긴 합니다. 인수위가 없고 바로 준비할 기간이 없이 대통령이니까. 바로 들어가니까요. 임명장 받자마자 그게 바로 네. 이제 임기 시작이니까. 네. 아마 6시 11분이었나 오전? 아마 그렇게 그런 되는 겁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 바쁠 테고 뭐 대통령실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요새는 좀 채워졌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시대 여기와 연관된 충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의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의미는 국민의 승리였다.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의 희망을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증명되는 것들은 투표율이죠. 80%에 육박한 거의 79.4%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권력의 힘은 일단은 투표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참정권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선택했다. 그래서 국민의 승리였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 전망들을 보면 뭐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을 좀 보면 우리 민주당 정부일 때 실제적으로 충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KTX 오송 분기역이 그랬고요. 하이닉스 청주 유치가 그랬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식약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의 이제 충북 이전, 청주 이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또 충북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비단 한 지역에 이제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이게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충북 이외에 다른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내란 심판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남은 문제가 있긴 하죠. 이 내란 종식은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회 대통합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민주주의만 파괴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도 나락으로 보냈거든요.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지 심판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오죽했으면은 네. 홍준표 전 시장이 국힘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이 문제를 종결할 건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더라도 이때 필요한 게 사이다 이재명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사유대통합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이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의 시작이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네.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민감한 행정가의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화폐라든지 그다음에 교복 무상화라든지 이러한 민생에 민감한 정책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확장한다면은 사회적 약자를 더 보듬고 더 나아가 사회 대통합에 좀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저희가 어제 입각, 내각 이제 구성에 관련해서 이모선 의원 어떻게 되나 이런 기사도 쓰고 이장섭 전 의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국민추천제인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추천받으면 추천 좀 해보시죠. 누구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때요? 좀 팬덤 정치로 자꾸 가는 건 좀 위험한데 초기부터 이렇게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행정 관료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이제 행태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과 같이 좀 합의를 모아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좀 어떤 그 팬덤 정치화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면 새로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솔직히 좀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인근에서 좀 선택을 하는 것들이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좀 그 팀워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속하게 그 선택해서 좀 국민들께 선보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도 행정, 특히 장관을 하겠다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나는 이제 행정가로서의 능력들을 우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검증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검증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우리 장관을 좀 맡아줘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정치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 추천제 물론 취지는 좋은데 자칫하면 이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체 그 장관들을 이제 국민 추천되신 분들이 뭐 검증 없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한번 좀 그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그 과정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던 걸 하니까 괜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앞서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1%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13억 원인가 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진보 정치의 씨앗을 이번에 뿌린 건지, 이제는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들 보시나요? 일단 1% 정도 나왔는데 아쉽죠. 사실은 뭐 그 이상의 좀 득표를 기대한 측면도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이제 비례위성정당 사건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진보 정당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의 정치 구조적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 정당이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는데 좀 더 선명하게 이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는 선전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뭐 내란 세력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호통도 쳤었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레드 카드를 보여주면서 상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노동자, 농민, 뭐 자영업자, 여성 등을 호명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녹색당이라든지 노동당 그리고 민주노총까지 포함하면서 조금 무너져가던 진보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초석을 좀 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선거가 이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13억이 모였다라는 것은 아직도 진보 정치를 좀 갈망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다. 이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권영국 후보가 이번에 정치의 품격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득표율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저는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국민들이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것들, 좀 몰리기도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좀 한쪽으로 많이 몰린 것도 있다. 사실은 뭐 좀 뭐 이준석만큼 못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 그 좀 절박함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득표율은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그 진보 정당이 가져야 될 그 가능성도 이제 전 봤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중도에 있는 민주당 그 약간의 그 진보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국민들을 이제 같이 포용하고 가야 되는 대중 정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진보 그 정당들의 어떤 그 방향성, 길라잡이를 좀 해줄 수 있는 진보 그리고 보수. 저는 이런 그 정당들이 그 있을 때 그 보수도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균형 잡힌 어떤 그 논리들이 나와야죠. 이게 어떤 그 수적인 그 논리가 아니라 그 균형 잡힌 이야기들, 국민들의 이야기들이 같이 나와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권영국 후보가 그 품격과 그 진보 정당의 미래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보니까 TV 토론에서 그 이준석 후보의 그 몹쓸 말, 그 네. 질문에 권영국 후보가 답변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단호하게 안 한다고 했죠. 그게 굉장히 좀 왜냐하면 그 낚시질에 걸릴 수 있거든요. 묻는 대로 답변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그러면
그러면 뭐 이준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대선 결과 나온 거 거기에는 이제 통계치가 안 나오지만 예측 조사에는 통계치가 나와요. 사실 예측 조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 거기에 20, 30대 다수를 갈라치기 정치를 통해서 얻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얻은 득표는 정말 그 득표의 가치가 없다. 왜? 정치를 행한 자가 일단 불순해요. 불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득표도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의 득표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 이것들은 같이 좀 한번 따로 뭐 그렇죠. 생각해 볼 뭐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야말로 혐오의 정치에 기반한 뭐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장점은 청년이지만 단점은 혐오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권영국 후보가 없는 TV 토론에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아우 좀 끔찍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몇몇 후보들의 선 넘는 이런 발언들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이 진보정당 권영국 후보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뭐 이준석 후보 굳이 얘기 안 하려더니 결국은 또 하나 한 소리 듣는데 지금, 그 정치 앞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의 정치는 앞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충북의 정치인 또 충북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 때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날 안전점검 치안회의인가 영상회의 때도 언급을 했어요. 오송 참사에 대해서. 그래서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언급을 좀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오송 참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는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중하고 그다음 민주당의 힘이 합쳐진다라면 충분히 국정조사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국정조사해서 오송 참사와 관련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은 특검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김영환 도지사가 가장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충청북도에 있어요. 따라서 김영환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들어간다면 국정조사가 아주 힘있게 진행된다라면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자유로울 것 같지 않고요. 이후 만약에 문제점이 밝혀진다라면은 책임자 처벌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의 품격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재명 이재명 그 대통령이 그 이제 취임사에서 이제 오송을 이제 거론한 거를 보면서 정말 이제 행정가로서의 품격을 지켜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가 사실 이제 국민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의 아픔을 보도 많고요. 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정치의 목적입니다. 행정가의 그 당연한 그 책임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그 아픔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짚고 앞으로는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오송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상당 부분 그 저희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정말 의아하고 왜 이렇게 감추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내서 그 앞으로 그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오송 참사 관련해서 현재 뭐 재판을 받거나 받는 사람이 30몇 명이더라고요. 네.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 재판을 이제 받는 사람은 이범도 청주시장이고 김영환 지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불기소가 됐는데 저는 좀 국정조사, 특별검사, 뭐 다른 것도 특별검사, 특검법 뭐 3개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더 깊숙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특검도 가능하겠죠. 저는 국정조사하면 그러나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그 역할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정조사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워낙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특히 관리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한다. 우리들 많이 봤잖아요.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당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 근무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상황인데 책임을 회피한다. 확실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 조사를 하면 국회에서 이제 문제점을 밝혀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국회는 기소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검찰을 통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특검이 될지 일반 검사가 될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기소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찰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그 고발한 거에 대해서 청주지검이 불기소 처분했고 여기에서 시민단체가 항고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대전 고검 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공수처까지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공수처까지도 그러면 이거 뭐 고발을 쭉 가면은 올해 내로 안 끝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전 국민 관심사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검찰이 이게 대충 조사할 수 없는 사안이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게 되면 책임을 찾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검찰은 덮으려고 했는데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국정조사 이상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면밀한 것이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런 와중에서 이범수 청주시장 재판이 모레 열립니다. 모레 오후 2시 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처음이죠. 그래서 이 재판의 의미, 그 재판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 그 재해 치사건이거든요. 네. 결론만 얘기 드리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형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현장 소장하고 감리단장이 6년 4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청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거든요. 미호강 관리의 책임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 홍수가 났을 때 재해에 대한 대응 책임이 청주시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장이 기소가 됐는데 무혐의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그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사후 대책입니다. 사실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빨리 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미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과 후가 다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다. 근데 이범석 시장이 뭐 주장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자기 책임 아니다거든요. 충청북도의 책임이 있다, 행복청의 책임이 있다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돼봐야 뭐 또다시 핑퐁해서 자기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사건이. 근데 재판부가 그런 검찰은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쉽게 얘기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그 자치단체 장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기소를 남발하게 되고 모든 거에 위축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우리 뭐 기업인들도 굉장히 뭐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불합리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 하나하나 그 뜯어 보면요. 그렇게 그 책임자한테 무조건적으로 그 책임을 그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전 교육이 또 이제 그 정기적으로 뭐 실시됐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오고 이번에 그 오송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전혀 그 무방비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청주시에서 역할들을 다 했어요. 근데 그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틀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범수 시장은 기소가 됐고 김영환 지사는 나름 노력을 했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 한번 지켜보고 재판도 같이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뭐 인연이 깊은 분 김영환 충북지사의 처지도 뭐 여러 가지로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 김영환 지사는 어떻게 앞날을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앞날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인데 자치단체장한테는 정치 활동을 일부 제한을 합니다. 사실 이제 선거운동도 그렇고요.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제 정치 활동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사실은 민생 공간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치화돼요. 정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생을 돌보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그 김영환 지사는 그동안에 보면 이러한 어떤 이 목적이나 이런 그 정치 활동에 대한 그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설화를 통해서 그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편도 갈라내고 막 이제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 정치 공간에서의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태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이제 평가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사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미 문제죠. 3년 전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대장동 사건하고 김혜경 여사 법카 뭐 사건 관련돼서 자기가 주도했다. 그러니 나에게 훈장을 줘야 된다.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아 그런 문제 제기를 자기가 먼저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뭐 다 아다시피 내란 사건 때에도 계속해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세이브 코리아 극우 집회에도 참석하시면서 힘도 실어주셨고 근데 이런 와중에 이번에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축하한다. 그리고 충북 현안에 대해서 잘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김영환 도지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근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많아요. 오성 참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또 검찰에서 일단 넘기지는 않았지만은 대출한 거 지역 폐기물 업체하고 돈 주고 받은 뭐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한 내란 때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충북 도정보다는 정치와 관련된 그 설화 이것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면 앞으로 1년 어떻게 지내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 지난 3년도 걱정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그 도민들은 걱정하고 분노하고 막 이제 이게 그 반복되는 과정이었는데 앞으로 1년 뭐 썩 나아지겠어요? 앞으로 1년 좀 제발 조용히나 좀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좀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김영환 지사 고발했어요. 그 후보 한덕수랑 뭐 김문수랑 뭐 누가 되는지 막 그럴 때 그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면서 거기서 이제 뭐 단일화를 하라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정작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지도자가 되면요. 네.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라는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지도자의 자격인데 그냥 자연인 개인으로서 그냥 허공에 대고 떠들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한테 올 수밖에 없다.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김영환 도지사는 기본적으로 관종 정치인이라서 이건 버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 이제 1년 남았는데 정말 1년만큼은 제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입장은 입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테이가 또 자랑을 스스로 하자면 얻어 걸렸습니다. 저희한테. 김영수 충북 도립대 총장 부인을 대동하고 제주도 가서 1인당 1,000만 원짜리 연수했다가 내부 고발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수사까지 이제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 도립대를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도립대가 갖는 그 기능이 있어요. 지역 내 그리고 충북도에 그 향학열이 있는 분들의 진짜 무료로 학습을 하면서 인재를 좀 양성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총장 그러니까 거기에 오너가 한 명 바뀜으로써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쌓아온 그러한 신뢰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 한 명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 자체가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이번에 여실히 볼 수 있었죠. 김용수 총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희도 조사를 해보는데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그 걱정되는 게 뭐냐면 김용수 총장의 어떤 그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그 보직 교수들까지도 다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럼 도립대에 존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도 뭐 책임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외력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 또 이제 불가항력적인 것들도 없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부를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그 해왔어요. 정말 철통같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어느 선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다만 이제 이게 수사와 그리고 그 도에서의 감사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영함 도지사 주변에는 범죄자들만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5천만 원을 쓴 게 이게 사실 서류 조작해서 20명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5명 있었는데 결국은 직위 해제는 됐는데 그 전에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의 경우에도 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자진 사퇴했죠. 또 충북 인재평생교육원 원장도 개인 비리로 인해 면직됐습니다. 그 전에 충북 경제자유구역 그 총장 같은 경우에도 특혜 시비 관련돼 가지고 결국 직위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변에 계속 이런 인재를 쓰고 있으니 충청북도가 도정이 잘 될 수 있을 리가 없죠. 역시 김영환 도지사 이제 정말 1년 남았는데 주변부터 좀 챙기는 그 도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꾸 외부 정치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이제는 주변을 챙기는 정치, 도정을 챙기는 정치, 행정 이런 게 필요해 제가 보입니다. 그 인재평생교육원장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도에서 고발 조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수의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고 그리고 도에 그 끼친 그 유무형의 피해가 있으니 고발 조치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 고발 조치했으면 그때 좀 기각을 잡았으면 다른 기관들 위축돼서 그렇죠? 좀 조심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친분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김영환식의 그 인사 참사다.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뭐 누구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막 따지는 것보다 인사 참사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또 문제 일어나면 사실 이제 그만둬야 되는 수순 아닙니까? 그만두는 건 당연하고 지금 뭐 수사 받아서 구속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김용수 총장이 그 얘기하니까 공직기강회의 작년인가 했을 때 그날 또 지각했어요, 김용수 총장. 네. 그랬고 올해인가 또 작년이죠. 그것도 도의회에서 갑자기 무단 이석했다가 도의회가 본회의가 정지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불러일으켰는데 김용수 총장 발탁 이유가 충북 도립대 개혁 적임자라고 앉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여기 뭐 완전히 충북 도립대 비리의 선봉. 일부 사람들 때문에 범죄 소굴로 지금 지탄을 받고 네네. 있고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이게 일인데 인사가 그래요. 김용수 총장이 재수 아닙니까? 재수. 총장 임용의 재수생이에요. 네. 맞네요. 뭐냐면 처음에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김용수 총장을 배제를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2명을 도지사한테 추천을 했어요. 근데 도지사가 이 2명 중에 1명을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2명 다 아웃시키고 보류를 시키고 다시 그 재추천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탈락했던 김용수 총장이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총장이 된 거예요. 재수생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런 과정은 분명한 김영환 지사의 의도적인 인사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도립대 이거 계속 운영해야 돼요. 1년에 100억씩 충북도에서 예산을 쓴다면서요? 근데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립대가 갖는 순기능적인 그 분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게 이러한 하나의 그 비리 때문에 존폐를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거는 좀 시상조다. 섭푸른 것 같고요. 도립대 아니, 자기 그동안도 역할을 충북 도립대 효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컸는데 이거 뭐 맡겨놓은 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거 이러니까 더 해야 되냐 이런 비난이 상당히 좀 폭발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 자꾸 해보면 해볼수록요. 그때 그 제주 연수 그 건 이외에 다른 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취임하면서부터 총장 취임하면서 시종일관 인사 전횡부터 시작해서 그 비리까지 그 예산 유용까지 엄청난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충북에서 가장 큰 비리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처벌이나 이게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될지 모르는데 이게 게이트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조금 명확하게 해야죠. 이런 거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면은 앞으로 충청북도에 이런 그 인사비리가 계속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이번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을 사람들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김영환 지사 30억 빌린 거 무혐의 처벌한다고 보도가 났는데 이번 김용수 총장 건 어떻게 될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